변수와 연산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린트 함수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변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먼저 변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살펴보고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본 자료형, 데이터형이라고도 하는 기본 자료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력 함수인 프린트 함수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때 사용을 하는 인풋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제공을 해주는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왔던 산술연산, 그다음 대입연산, 관계연산 등등 다양한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들은 온라인 강의 내용이나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해당 부분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변수와 연산자를 보기 전에 앞에 화면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이트에서는 매달 프로그래밍 언어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보시면 2019년 8월, 2018년 8월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 건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을 보면 작년보다는 순위가 하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3위예요.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최근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2인 자바C는 예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이 되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파이썬 언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순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것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변수. 앞으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입니다. 더 쉽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저장할 때 어디다 넣어요? 박스에다가 물건을 넣죠. 박스에 만약에 택배 박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킨 주문한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하면 책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음식이면 음식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변수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책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책을 저장하는 저 박스가 변수가 돼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입니다. 임시예요.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수 3.14, 파이는 3.14 얘는 딱 고정이 되어 있죠. 파이 하면 3.14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변수는 여기 지금 박스를 변수라고 볼 때 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장난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하는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우리 컴퓨터에는 메모리, 일반적으로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변수는 그 램이라고 하는 컴퓨터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를 열어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길쭉한 게 있을 거예요. 얘가 메모리가 되고요. 전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하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램, 메모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그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보면 밑에서 잠깐 볼 겁니다. 지금 보면 네임은 진콩이라고 지금 제가 써놨어요. 여기서 변수가 네임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진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실습 시간에 따옴표로 문자를 묶어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파이썬은 문자열을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진콩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name이라고 하는 저장 장소,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잠깐 그려보면 자, 메모리에 저장 공간이 생겨요. 이 저장 공간의 이름은 지금 저는 name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이 저장 공간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진콩이가 되는 겁니다. 진콩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변수의 값을 넣으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부분이죠. 진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name이라고 하는 자, 변수에 넣으시오. 그러면 물리적으로 메모리, 램 메모리 어딘가에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에서 변수를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변수명은 문자열, 변수명은 정수, 변수명은 실수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진콩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집어넣었어요. 문자열인지 어떻게 알아요? 따옴표가 붙어 있으니까.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아 얘는 문자열이구나. 따옴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 얘는 숫자구나로 인식을 합니다. 뒤에 예제가 아마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age는 여기 밑에 있네요. 10이다. 그럼 뭐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age라고 하는 변수 저장 공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age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렇게 코딩을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따옴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숫자, 얘는 지금 정수,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문자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출력되는 걸 한번 잠깐 볼 거고요. 지금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딩을 하고 F5번 누르면 셀창에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옆에 거는 프린트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프린트 결과값 진콩 10. 자, 두 번째 프린트의 결과값은 진콩님은 10살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할 때 프린트문은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것만 배웠어요. 근데 이번 프린트문은 어때요? 지금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가로가 있고 자, 지난 시간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함수는 이름이 붙고 가로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는 어떤 거냐면 잠깐 보면 만약에 내가 두 수의 합을 구하겠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죠. 두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의 합을 구한다 라고 하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키보드로부터. 자,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면 합을 구해야 되죠. 여기서 3하고 5를 더해서 뭐가 나와요? 출력 결과 8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출력이 될 거고요. 출력.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3이랑 5를 더해주는 부분이에요. 처리해주는 부분이죠. 얘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는 중간고사 이후에 자세히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함수는 어떠한 것을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우선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크게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할 때, 그 다음에 변수와 문자열을 혼합해서 출력을 할 때, 세 가지 경우에 프린트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프린트 함수니까 가로가 붙고 프린트 가로 안에 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 문자열이 출력이 된다. 여기 하나. 자, 두 번째는 프린트 함수는 변수도 출력을 해줍니다.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인 데이터,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진콩이가, age라고 하는 변수에는 1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린트 가로 안에 변수명을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제가 지금 이름하고 나이랑 같이 출력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ag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출력이 되죠. 자, 만약에 나는 진콩이만 출력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함수 안에 name만 하면 진콩만 출력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문자열과 변수가 동시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오른쪽 결과값을 잠깐 보세요. 진콩 10이에요. 이거보다는 자, 진콩님은 10살입니다. 진혜진님은 몇 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 형태가 일반적인 출력 형태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될 때 프린트 함수의 세 번째 역할, 문자와 문자열과 변수를 같이 출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있는 공간을 변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변수 이름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변수랑 문자열이랑 같이 출력할 때는 변수와 문자열을 쉼표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쉼표. 그럼 보세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님은이라고 하는 거 큰 따옴표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열이죠. 쉼표로 구별. 님은과 age 쉼표로, age와 살입니다. 쉼표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ame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콩, 님은. age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콩님은 10살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건 계속하게 될 겁니다. 자, 방금 전에 name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제가 만들어 놨었죠. name에는 진콩이가 들어가 있었고 age에는 1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얘가 변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공간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만들 때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 숫자, 밑줄 문자로 변수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어,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는 만들 수가 있어요. 단, 숫자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뒤에 예에서 다시 볼 거고요. 자, 변수명은 의미 있는 단어로 표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name에서 진콩이라고 해놨어요.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저장 공간은 이름이 들어가 있겠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age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는 나이가 들어가겠구나. 이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A, B, C라고 해도 됩니다. 단 A로 해놓으면 여기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미 있는 변수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파이썬은 변수명이 대소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변수와 이 변수는 다른 거예요. 즉, 다른 저장 공간이에요. 변수의 이름에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를 해볼까요? 스코어라고 하는 걸 준다. 그리고 띄우고 인덱스 이렇게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밑줄 문자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칙은 이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 언어에서 제공을 하는 예약어가 있어요. 키워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네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이름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파이썬에서도 다양한 예약어가 있습니다. true, false, and or나 break, continue, return, if, else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다루게 될 내용들이고요. 얘네를 제외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변수로 사용이 가능한 예와 불가능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영어, 대소문자 가능하죠? 아까 변수는 이름을 영어 대소문자, 밑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숫자. 단 숫자는 맨 첫 번째로 올 수는 없습니다. 자, 밑줄 문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맥스 언더바 넘버. 중간에 밑줄 문자 넣을 수 있어요. 자, 숫자는 맨 처음에만 안 나오면 숫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개는 변수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를 지금 제가 해놓은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왜 안 될까요? 자, 숫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오면 안 돼요. 얘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맨 뒤로 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맨 처음엔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얘는 왜 안 돼요? 자, 특수 기호는 밑줄 문자만 사용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변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오늘 연산자를 볼 텐데 그 중에 대입 연산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자,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가 뭐냐면 이거 등호. 얘가 대입 연산자예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다루는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야 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자, 수학에서의 같다는 등호가 두 개. 아니죠. 등호가 그냥 하나죠. 프로그래밍에선 같다는 이거 등호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는 같다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에서 같다는 등호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 등호 하나, 얘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연산자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는 이름도 여러 개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 배정 연산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같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name은 큰 따옴표 안에 진콩이었죠. 진콩이라고 하는 걸 name에 대입한다. 아까 age는 10이었죠. 10을 age에 대입한다. 대입한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값을 변수에 저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변수는 값을 대입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name은 진콩. 그럼 변수에 진콩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수에 있던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 새로 입력한 값으로 변경된다.
그 예제고요. 요 예제 보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볼 거예요. 자, age는 10, age는 30, 프린트 age.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 나올까요? 변수는 아까 변하는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age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 있고요. 여기 10이 들어가지. 요 소스 코드, 요 라인에 의해서는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라인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age에는 30이 들어갑니다. 그럼 프린트 age 하면 몇이 나와요? 결과는 30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프린트 함수 변수 출력할 때, 변수의 값 출력할 때는 가로 안에 변수 이름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그 얘기예요.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 새로운 값으로 입력이 변경된다. 변하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4개, 요렇게 4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처음에 불바, 인트바, 플랫바라고 하는 변수를 지금 만든 거예요. 이 통이 지금 변수예요. 저장 공간. 자, 불바, 인트바, 플롯바, str바 4개의 저장 공간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자, 불바는 폴스. 지금 여기 true니까 이거부터 true. 여기 써 있어요. true. 인트바는 0, 플롯바는 0.0, str바는 문자열,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널값, 따옴표 2개. 자, 이렇게 했을 때, 잠시만요. 자, 이렇게 4개 이렇게 했을 때, X표 쳐지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울형이라는 거,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부울형은 자료형 중에 부울,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이에요. true가 참, false가 거짓이죠. 부울형은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true 아니면 false, 정수형은 300, 20, 30 우리가 흔히 쓰이는 정수, 실수형은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자, 밑에 4개는 자,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죠. 자, 부울바에 false라고 하는 거를 대입한다. int바에는 300, 플롯바는 213.45, str바는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출력할 때 부울바를 출력하면 부울바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false. 인트바에는 300, 플롯바는 213.45, str바는 진해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무슨 모드예요? 셀 모드, 대화형 모드에서 지금 한 줄 한 줄 그냥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스크립트 모드에서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한꺼번에 쭉 쓰고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부울바, 프린트 인트바, 프린트 플롯바, 프린트 가로 안에 str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형 모드에서는 얘만 써도 출력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크립트 모드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 변수 이름, 부울바, 인트바, 플롯바, str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 일정에 보면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시각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잠깐 보시면 import turtle. 자, turtle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거북이 보이시죠? 자, 거북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import turtle. 자, t.shape turtle. 요거는 터틀 그래픽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터틀 하면 터틀이라고 하는 모듈, 라이브러리, 외부에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의 모임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임포트가 뭐예요? 불러오다.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임포트 터틀 하면 터틀 그래픽을 불러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asT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import turtle 그 다음 줄에 t는 turtle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건 다음에 다시 볼 거고요. import turtle as t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파이썬 책을 보다 보면 import turtle만 있는데요. as t는 뭐예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as t는 밑에 import turtle, t는 turtle.turtle 두 줄을 쓸 거냐, 얘를 한 줄에 쓸 거냐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북이를 한 마리만 만들 때는 as t로 하는 게 더 편할 거고, 여러 마리 만들 때는 import turtle, t는 turtle.turtle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예제를 가지고. 여기서 shape turtle 하면 모양을 거북이로 하겠다. 기본적으로 얘가 없으면 하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것도 터틀 그래픽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변수 응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볼 건 뭐예요? 변수가 얘지. 자, 레디어스는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이라고 하는 값을 자, 레디어스 반지름에다 집어넣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는 자, t.점 컬러는 레드 하면 빨간색으로 지금 색상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기본값은 블랙. 서클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가로 안에 반지름을 입력을 하면 원을 그려줍니다. 터틀 그래픽에서 레디어스 뭐가 들어가 있어요? 5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 반지름 50인 원을 그리고요. 자, FD는 앞으로 50만큼 거북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터틀 그래픽에서 다시 볼 거고요. 지금 여기 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건 요거예요. 레디어스는 50. 레디어스가 변수고 50이 변수에 저장이 되고 이 변수는 이렇게 터틀 그래픽 같은 데서도 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본 자료형을 잠깐 볼 거예요. 앞에서 예에서 잠깐 본 것처럼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부울린형. 정수는 자연수 포함해 정수로 한정된 값 10, 30, 100, 50 이런 게 되겠죠. 변수 선언을 하면 넘버는 1. 자, 넘버라고 하는 변수 저장 공간에 1이 들어가고 실수는 뭐예요? 소수점이 포함된 값 3.1, 40.67, 5.4 얘가 실수죠. 그레이드에는 4.5가 대입이 된다. 문자는 값이 문자로 출력되는 값이에요. 파이썬에서는 문자를 표기를 할 때, 문자열을 표기를 할 때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B 문자열을 float 변수에 저장을 한다. 불린형,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리형이고요. 참 또는 거짓, true 아니면 false 중에 하나의 값만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 자료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얘는 실수. 얘는 문자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불린형.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거는 표준 입력 함수와 표준 출력 함수를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가 표준 출력 함수는 살펴봤어요. 프린트 함수는 프린트 가로 안에 따옴표 안에 진해진 하면 진해진이 출력이 되는 거고 앞에 예제 잠깐 보시면 표준 입력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이는 10을 입력하면 당신은 10살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진해진. 안녕하세요, 진해진님.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부터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할 때는 input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썬에서 표준 입력 함수는 input 함수가 되고요. 사용자가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에요. 함수죠. 콘솔 창이라고 하는 건 셀 창을 얘기를 해요. 우리 스크립트 창에서 저장을 하고 F5번 누르면 결과값은 셀 창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잠깐 볼까요? 프린트 당신의 이름은,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 라인에 의해서 출력되는 게 뭐예요? 요 라인이죠. 이름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또 처음 여러분들이 할 때 실행을 할 때 실행 F5번 누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은 하면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자, 왜냐면 당신의 이름은 요거까지는 알아. 인풋 함수가 이제 새로 나왔어요.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입력을 하면 그 값을 문자열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풋 함수. 함수는 이름이 있고 가로가 붙어 있으면 이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인풋. 그러면 키보드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입력을 해야지만 그 입력한 값이 문자열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자, 당신의 이름은 해서 name이라고 하는 지금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진혜진이라고 입력을 하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진혜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출력을 하네요. 프린트 함수예요. 아까 문자열과 변수를 같이 출력을 할 때는 쉼표로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열은 그대로 출력이 되죠. 반갑습니다. name님. 요 name이 뭐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려우면 변수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면 돼요. 프린트 함수를 쓰고 싶은데 문자열하고 변수를 같이 출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엔 헷갈려요. 그러면 문자열은 여러분들이 다운표 안에다가 입력하면 그대로 그냥 출력이 되죠. 반갑습니다. 물음표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물음표에 해당 이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물음표에 이름이 저장된 변수를 쓰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진혜진님. 당신의 이름은 이번에는 제가 진콩이를 입력을 했어요. 반갑습니다. 네임에 이번에는 진콩이가 들어가 있으니 진콩이님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차이가 보이나요? 지금 두 개의 소스 코드는 차이가 있어요. 인풋 함수 사용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값을 보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함수 자체만 쓰면 이렇게 돼요. 프린트문 다음에 커서가 위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돼요. F5번 누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인풋 함수 가로 안에 다운표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프린트 함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 안에 다운표 안에 문자열을 입력하면 이거 그대로 출력이 되죠. 얘는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커서가 옆에 위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을 하면 옆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1번, 2번 차이점 한 번씩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출력 함수는 지난 시간 그리고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운표 안에 문자열이 출력이 될 거고요. 가로 안에 변수 쓰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변수와 문자열을 혼합해서 출력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열과 변수를 구별할 때는 쉼표로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명시적인 형변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두 개의 지금 소스 코드를 제가 해놨는데 차이를 한번 보세요. 결과값의 차이를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인풋 함수 부분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결과값 인풋 함수 사용 부분을 보세요. 자, 두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차이를 약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사이에 새로운 게 보이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빨간색 샵이 보입니다. 자, 이 샵이라고 하는 건 주석이에요. 파이썬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주석을 나타낼 수 있고요. 우선은 한 줄 주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다음에 어떤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부분이 빨간색, 레드색으로 지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샵 다음에 쓰는 걸 샵은 주석을 표기를 하는 겁니다. 주석의 원래 의미는 프로그램의 이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제가 샵 두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이 간단한 4줄의 소스 코드도 어려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거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 놓는 거예요. 두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나중에 볼 때, 요 소스 코드는 두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뒤에 요 소스 코드 뒤에 input 이렇게 해놓고 표준 입력 함수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해요. 그래서 F5번 눌렀을 때 보세요. 샵 두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했지만 안 나타나죠. 샵 주석으로 표기를 하면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이해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put, 표준 입력 함수, print, 샵, print, 표준 출력 함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건 또 다음에 다시 나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이 소스 코드의 결과값부터 보세요. 두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결과값 왼쪽 거는 2030. 20이랑 30이랑 합을 구했는데 2030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오른쪽 편의 예제를 보시면 2030 50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인풋 함수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는데 그 값을 문자열 형태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예제부터 잠깐 보면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20을 입력했어요. 20. 이건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을 입력을 하면 20이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번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30을 입력을 해요. 그럼 num2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를 더해야 돼요. 얘네를 더해야 되는데 자, 얘네 합을 구하는 거죠. 그 합 구하는 부분이 여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요거 여기 보세요. num1에 20, num2에 3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두 수의 합이니까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지금 우린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num1에 20이 저장되어 있고요. num2에 30이 저장되어 있어요. 얘네 둘의 값을 더해야지만 여기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num1에 있는 값과 num2에 있는 값을 더해서 자,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을 한다. 그럼 썸에 뭐가 들어가요?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20 더하기 30인 5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출력을 했더니 2030이 나왔어요. 이유는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유는 정수를 입력했어요. 인풋 함수로 입력을 받아서 들어가면 num1에는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20이 아니라 20. num2에는 30이 아니라 30이 들어가요. 문자열과 문자열로 처리가 되니까 20 더하기 30, 2030 순서대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합이죠. 오른쪽처럼 해야 돼요. 자, 명시적인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료형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풋 함수로 입력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죠. 결과값. 덧셈, 뺄셈 이런 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앞에서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에서 정수형 있었죠?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게 int입니다. 정수형으로 int 그 다음에 input 함수를 쓰면 되는데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inpu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아요. 얘는 문자열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얘를 정수형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 int라고 하는 함수로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이 정수 형태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을 입력을 하면 오로지 정수 20이 되는 거예요. 30을 입력하면 오로지 정수 30이 되니까 숫자와 숫자를 더하니까 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얘는 문자와 문자가 더해지니까 2030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가 대입연산자, 그리고 산술연산자는 기본이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자는 우리 앞에서 테스트할 때도 이미 봤어요. 덧셈, 뺄셈, 곱셈, 별표, 에스터리스크, 파이썬에서 나눗셈은 슬래시를 사용을 하는데 슬래시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 결과값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일 때는 소수점까지 나올 거고요. 두 개일 때는 소수점을 아예 버리고 정수만. 반올림 같은 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소수점 점 뒤에 거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앞에 점 앞에 있는 정수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왔죠. 요거만 잠깐 볼까요? 나머지 연산자는 뭐예요? 자, 나눗셈 연산자는 3일은 3 하면 요게 슬래시 또는 슬래시 두 개 했을 때 결과값 몫이고 3일은 3 하면 나머지가 뭐예요? 2죠. 이 나머지 값을 알고 싶을 땐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 나머지 연산자는 우리 뒤에 조건문 할 때도 계속 나와요. 유용하게 쓰이고 많이 사용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연산자예요. 얘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if else는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얘가 요 조건이 참이면 얘가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출력이 된다. 이건 조건문에서 나올 거고요. 주석 달았어요.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input 함수를 통해서 정수를 하나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받아야 되죠. 5를 입력을 해요. int로 형변환이 됐으니까 넘버에는 숫자 5가 저장이 됩니다. 자, 요거는 잠깐 보시면 만약에 if 요 조건식이 참이면 다음 줄에 있는 프린트문이 출력,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프린트문이 출력이 됩니다. 퍼센트 연산자가 여기 있죠.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입니다. 여기 연산자 또 나오네. 여기에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대입한다, 저장한다. 프로그래밍에서 같다는 등호 두 개예요. 입력받은 수를 5예요.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죠. 0이면 짝수, 0이 아니니까 거짓이면 홀수 해서 홀수라고 하는 게 출력이 돼요. 이거는 조건문에서 다시 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을 입력했어요. 자, 10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니까 참이니까 요거 짝수가 출력이 됩니다. 얘는 조건문이고요. if 조건식 콜론 조건식이 참이면 다음 문장 실행, 거짓이면 else 콜론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연산자 부분에서 관계연산자까지만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자, 관계연산자는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true 아니면 false 중에 나와요.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조건문,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작다.
크다, 같다. is는 메모리 주소와 같다, 같지 않다. 메모리 주소가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지금 옆에 예를 하나 들어놨죠. x는 30, y는 50. 그러면 x라는 저장 공간에 30이 들어가고 y라는 저장 공간에 50이 들어간다 라고 보라고 했어요. x가 y보다 작다. 작지요? 30이 50보다. 참이니까 true. x가 y보다 크다. 거짓. false. x와 y가 같다. 거짓이니까 false. x와 y의 메모리 주소 다른 저장 공간에 저장되니까 거짓이다. false. 같지 않다. x와 y가 같지 않다. 자, 느낌표가 낫의 의미가 있어요. x와 y의 메모리 주소가 같지 않다. 맞죠? true. x가 y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거짓.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true.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계연산자, 대입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증감연산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가장 간단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